뇌졸중 이런 증상 있으시면 바로 병원으로 가십시오. 안녕하세요. 미상한변 요한병원입니다. 오늘은 뇌졸중 초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가질 건데요. 뇌졸중 과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위험한 건지 함께 알아보시죠. 자, 뇌졸중은 이제 중풍하고 좀 비슷한 용어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. 뇌졸중은 뇌 혈관에 이상이 생긴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. 어떤 건지 볼까요? 먼저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. 그리고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발음이 어눌해져요. 그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평형 감각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걷기도 합니다. 그리고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기도 해요. 그리고 심한 두통이 있으면서 속이 울렁거릴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증상 중에 뭐 전부 다 나타나진 않을 수 있지만 한두 가지라도 나타난다고 하면 뇌졸중이 올 수 있는 사인일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자기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증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일단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특히 주변에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해서 TIA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뇌졸중의 이상 위험 신호라고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. 이거는 이 증상이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수분에서 수십 분가량 있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있은 후에 다시 뇌졸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뭐 한 몇 퍼센트 이상 10%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로 가셔서 진료를 받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뇌졸중으로 좀 착각하기 쉬운 증상은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뭐 손이 떨린다든지 수전증, 눈꺼풀이 좀 파르르 떨린다든지, 아니면 뒷목이 땡기고 뒷골이 뻐근하다든지, 양손과 양발이 저리다든지, 팔다리가 뻣뻣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뭐 밤에 아침에 이제 잠을 잘못 자고 일어나서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컨디션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아서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반드시 뇌졸중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는 구분하셔야 되고 뇌졸중은 크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뭐 한쪽 그 팔과 다리가 전체적으로 다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이런 정도가 돼야지 좀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. 근데 뭐 국소적으로 뭐 손이 뭐 약간 떨린다든지 아니면 좀 뻣뻣하다 약간 뻣뻣한 느낌이든지 이런 정도는 뇌졸중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. 자, 편측마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자, 편측마비 말 그대로 이 한쪽 면에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한쪽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.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 드랍 현상이 생기고 수저나 컵도 들지 못하고 다 떨어뜨리게 되죠. 편측마비가 아닌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림 증상, 따가움, 뭐 시려움 같은 감각 이상 증상인데요. 이런 것들은 편측마비가 아니고요. 그리고 양쪽이 다 동시에 힘이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편측마비가 아닙니다. 그리고 안면마비, 왜 이제 구안화사라고도 하죠. 한쪽 면 이제 얼굴이 이렇게 좀 약간 입이 돌아간 것처럼 안면이 마비가 오는 증상 이런 거는 바이러스성 감염이나 뭐 뇌졸중에 있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뇌졸중보다는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나타날 수가 있고요. 뭐 길랑바레 신드롬이라고도 하죠.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이게 뇌졸중 때문인지 아닌지는 구분해 보셔야 하지만 안면 쪽에 마비만 일어났을 때는 뭐 그거는 좀 뇌졸중하고 아주 많이 연관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. 그런 건 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. 자, 언어 장애가 있어요. 또 갑작스럽게 이제 뭐 언어 장애나 의식 장애가 있는데 뭐 깨워도 일어나지 못한다든지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한다든지 계속 눈을 감고 있다든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 발음이 어눌하고 말이 새어나오고 말을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언어가 좀 잘 안 나오는 내가 구사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구음 장애라고 하죠. 이렇게 말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시각장애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. 양 눈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시야입니다. 근데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죠. 예, 이런 흐릿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뭐 왼쪽 시야가 장애가 돼서 그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막이 낀 것처럼 회색이 가려지거나 이상하게 일그러져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시 현상 같은 거 그리고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실명 현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어지럼증이 나타나요. 어지럼증이 나타나서 걸어가는 게 좀 힘듭니다. 그래서 평행을 잡기가 어렵고 너무 어지러워져요. 그래서 뱅뱅뱅뱅 도니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. 팔다리에 힘이 있는데 움직임 조절도 잘 안 되고요. 이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. 그리고 뇌졸중이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상 뇌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뇌졸중 발병 직후 몇 시간 안에 병원으로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후유증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래서 그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려면
최대한 빨리, 또 뇌졸중 발병 하기 전에 가는 게 더 좋고요. 발병 직후라고 하면 빠르게 가서 조치를 받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그 골든타임, 그 골든타임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. 그렇다 하더라도 6시간 이내에는, 3시간 이내에는, 2시간 이내에는 갈 수 있다면, 가면 갈수록 후유증은 더 줄어들고, 후유증으로 인한 재활치료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더라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깁니다. 자, 그리고 심한 두통이 있어요. 두통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극렬하게, 아주 극렬한 두통입니다. 지근지근 아픈 그 정도의 가벼운 레벨이 아니에요. 굉장히 심한, 아주 이거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은 그런 두통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의식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. 자,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저희가 출처는 이 대구 경북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에서 나온 뇌졸중 종류와 위험 인자에서 발췌했습니다. 네, 오늘 뇌졸중 초기 증상 알아봤는데요. 도움이 좀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뇌졸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